아직 신에게는 12척의 배가 남아있사옵니다. 영순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랭킹스쿨입니다. 최근 유례없는 논란에 시달리고 있는 도쿄올림픽. 얼마 전 도쿄 선수촌에 입성한 캐나다의 테니스 대표가 본인의 SNS에 도움을 요청하는 게시물을 올려 화제가 되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일본어로만 빼곡한 리모컨 사진이었습니다. 다양한 나라의 선수들이 한데 모이는 선수촌 숙소에 영어는커녕 일본어뿐이라니 거리두기를 해도 모자란 코로나 시국에 이런 대규모 행사를 굳이 강행하는 일본 정부의 똥꼬집에 모두가 큰 반감을 느끼고 있는 이 시점에 이러한 터무니없는 대회 근황까지 잇따라 전해지며 도쿄올림픽은 더 큰 질타를 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이보다 최악일 수 없다는 도쿄올림픽의 미친 근황 탑3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3위, 선수촌 숙소. 먼저 말씀드린 일본어만 가득한 선수들의 숙소 상황도 충격적이지만 사실 숙소를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정도는 애교에 불과합니다. 냉장고를 유상으로 제공하는 건 이전 올림픽에서도 의례 있었던 일이니 넘어가더라도 신장이 큰 서양권 선수들을 전혀 배려하지 않은 채 일본 가정집에서 사용되는 조립식 욕실을 설치해두어 욕실은 까치발만 들어도 머리가 닿을 만큼 낮고 좁다고 하죠. 거기에 환경을 생각해 무려 골판지로 프레임을 만들었다고 하는 친환경 침대는 그야말로 황당 그 자체인데요. 그 우스꽝스러운 모습에 미국의 한 육상 대표는 자다가 소변만 봐도 침대가 무너질 것이라며 조롱을 남겼을 정도입니다. 심지어 최근에는 그 침대의 매트리스마저 3단으로 분리된 플라스틱 소재였다는 사실이 선수들에 의해 공개되기도 했죠. 해당 소재는 세탁이 용이하고 무게도 가벼워 단체 숙소에 사용하기엔 용이한 소재인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최상의 수면 환경이 필수적인 선수들에게 이런 매트리스를 제공한 것이 과연 적절한지는 의문이 드는데요. 게다가 그 어느 때보다 관리 감독이 철저해야 할 선수촌 내부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연이어 속출하기까지, 이에 선수들의 안전을 우려한 미국 여자 체조대표팀은 인근 호텔로 숙소를 옮겼을 정도라고 합니다. 이쯤 되면 그들 스스로 역대 최고의 선수촌이라고 자부한 것이 민망할 지경인데, 정작 일본 선수들은 해당 선수촌이 아닌 별도 시설을 이용한다는 사실이 밝혀지며 특혜 논란까지 불거지는 중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자기네 선수들도 머물지 못하게 할 숙소를 손님들에게 내줄 생각을 한 것인지 참 알다가도 모를 일이네요. 2위, 후쿠시마산 식단. 지난 6월 일본으로부터 모두의 귀를 의심케 하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것은 바로 선수촌 식당에 식자재를 제공할 원산지 47개 지역 중에 다름 아닌 후쿠시마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었는데요. 후쿠시마는 지난 2011년 원자력 발전소 폭발 사고로 다량의 방사능이 누출된 지역입니다.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3만여 명의 주민들이 피난 상태에 있을 정도로 그 여파가 이어지고 있는 중인데요. 이 때문에 세계 여러 나라에서 후쿠시마산 식료품을 수입 금지 품목으로도 지정했을 정도인데, 다른 것도 아니고 건강이 무엇보다 중요한 운동선수들에게 후쿠시마산 식단을 제공한다니,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대한체육회에서는 선수촌 인근 호텔을 빌려 국내산 도시락을 제공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엄지척이 절로 나오는 현명한 판단이었지만, 그런 와중에도 일본은 그것이 후쿠시마 현민의 마음을 짓밟는 행위라는 말도 안 되는 생트집을 잡았다고 하는데요. 합주기가 됩시다. 하지만 뒤를 이어 미국 선수단도 식단을 자체 조달하는 것으로 결정하자 미국은 그럴 수 있다라는 반응이 나와 한국인들의 빈축을 사고 있죠. 심지어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당시 자국 선수단 전용 식당을 따로 마련했던 일본의 과거 행적이 재조명되며 명백한 내로남불이 아니냐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1위, 최악의 경기장. 갈색 찌꺼기들이 둥둥 떠다니는 이곳. 어딘가의 하수 처리장이 아닐까 싶으시겠지만 놀랍게도 이곳은 곧 철인 3종 경기가 진행될 예정인 오다이바 해상공원입니다. 에이, 그래도 올림픽 경기를 하는 곳인데 속은 깨끗하겠지 싶으신가요? 속은 더욱 엉망입니다. 2019년 올림픽 테스트 이벤트에 참가한 선수들이 화장실 냄새가 났다라는 의견을 남겼을 정도로 말이죠. 이는 도쿄의 하수도가 실제로 화장실 등의 생활 하수를 바다로 흘려보내는 구조이기 때문에 벌어진 일인데요. 그로 인해 2019년 이벤트 테스트 또한 대장균 수치가 기준치 2배를 넘는 것으로 나와 중단이 됐을 정도입니다. 이에 일본 측은 수질 개선을 위해 온갖 노력을 쏟아왔지만 경기가 코앞인 현재까지도 별반 달라진 건 없는 상황입니다.
상황, 여기에 더해 조정 경기가 진행될 예정인 경기장에 때 아닌 풍년을 맞은 굴들이 파도 차단용 부유물에 달라붙으면서 장비들을 가라앉혔다는 소식도 전해졌는데요. 결국 일본 측에선 5.6km에 달하는 장비들을 끌어올려 수리하거나 잠수사들이 투입돼 직접 청소 작업을 벌이는 등 일대 소동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고도의 집중력이 요구되는 사격과 양궁 선수들의 경기장도 열악하기는 마찬가지인데요. 급조한 가건물인 사격장 경기장은 선풍기 수준의 바람밖에 나오지 않은 에어컨 탓에 실내 온도만 무려 40도에 육박할 정도고, 양궁 선수들은 그마저도 없는 야외공원 양궁장에서 무더위를 견디고 있기 때문이죠. 그 외에도 더위를 피할 수 있는 동구장을 두고 굳이 방사능 우려까지 높은 후쿠시마 야외구장에서 야구 시합을 진행하는 등 일본의 이해할 수 없는 경기장 선정에 대한 불만은 끊이질 않고 있는데요. 이처럼 열악하기만 한 환경 속에서 과연 선수들이 제 역량을 낼 수 있을지 의문이 드는 건 저뿐만은 아니겠죠? 축제는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행사를 뜻하는 말이죠. 그러기 위해선 그곳을 찾아준 손님들을 위한 만반의 준비를 갖출 필요가 있을 겁니다. 지난 2018년 평창올림픽 당시 우리나라가 각국의 선수들을 위해 식단은 물론 안마의자, 게임기, 국가 맞춤형 숙소 디자인 등 각종 서비스에 공을 들였던 것처럼 말이죠. 그에 비하면 지금의 도쿄올림픽은 과연 누구를 위한 축제를 준비한 것인지 의문이 드는데요. 그래도 기왕에 시작된 축제인 만큼 지금이라도 불편을 겪는 선수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부디 큰 사고 없이 이 행사가 마무리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랭킹스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